어김없이 화요일 4시에 찾아왔습니다. 주간 묘묘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대이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뭐 병양미 넘치고 맨날 장염을 달고 산다라고 해서 저희가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건강미로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픈 게 일상인 한진입니다. 오늘도 치유받고 가겠습니다. 아, 치유받고 여기 병원인가요? 아, 그러면 병원 아닌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를 치유할 많은 좋은 소식들 갖고 오지 않았나요? 아, 그럼요. 좋은 소식들 이제 물고 뜯을 소식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같이 좀 이렇게 즐겁게 환호할 맞아요. 소식도 있고요. 여러모로 좀 다뤄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먼저 촉박하네요. 시간이 좀 빡빡하죠. 예. 아, 그리고 저 2부에서 모실 의원님께서 저 바깥에서 뭐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저희가 주인된 마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저번에 이제 우리 애청자들의 애칭 한번 정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우리 평양냉면을 먹고 우리 한진희 소장이 밥값을 한 것 같아요. 묘친자가 딱 좋지 않나. 묘친자들. 너무 어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과격한 느낌도 들지만 그럼요. 그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친근감도 있고 그쵸?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묘묘의 친구가 된 자들. 그럼요. 오늘 이제 묘친자분들이 좀 묘친 듯한 폭풍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묘묘에 미친 사람들도 괜찮긴 한데 그건 약간 오버스러워. 나는 아직 너에게 미치지 않았는 걸. 근데 그게 제일 좋으시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마음이 따뜻한 묘묘의 친구가 된 사람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처음에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친 자들인 줄 알았는데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기더라고요. 그럼요. 나이도 들다 보니까 친구가 진짜 최고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 잘 잤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잠을 잘 잤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실은 저는 그 트럼프가 올린 SNS 글을 보고서 온갖 걱정 속에서 잠들었거든요. 새벽에 문득 깨가지고. 그래요. 나도 그걸 딱 보자마자 바로 욕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 빡 튀어나왔지. 물론 그걸 났다. 보면서 또 이게 기싸움 하는구나. 그렇죠. 지금 회담을 앞두고 뭔가 또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고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구나라고 했지만 이걸 보고 좋아할 한쪽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막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긴 했죠. 이게 처음에 SNS에 딱 뜨자마자 좀 식겁하면서 정말 트럼프가 우리나라 극우와 세계관을 좀 공유하고 있는 건가? 갑자기 브라질 생각이 멘탈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막 깊숙이 개입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극우 지지층에서 정말 환호성을 지르겠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건데 다행히 좀 우려했던 지점까지는 가지 않고 이게 오해였다라는 걸로 이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맞아.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SNS에 올리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은 최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쵸. 트럼프는 늘 그래 왔으니까. 맞아요. 처음에 모욕을 줬다가도 뒤늦게 이렇게 좀 제스처 취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한 모습을 띠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번엔 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나. 너는 보여져요. 트럼프에 이런 웃음이 있었나? 저는 맞아요.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제가 또 걱정됐던 부분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단순 모욕 주기를 넘어서서 굉장히 좀 위험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던 게 실제로 이제 극우적 세계관을 맹신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줬던 여러 행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특히나 올해 6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 바이든이 처형을 당했고 그 이후에 이게 뭐 대체자 뭐 로봇으로 대체가 됐다 이런 음모론을 본인이 직접 SNS에 트럼프가 올리기도 했었고요.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24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민자를 배척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뭐 그 당시에 IT 이민자들이 뭐 애완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다 뭐 이런 그 음모론을 또 퍼뜨리는데도 주역을 또 본인이 선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남아공 대통령 면전에다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영상, 가짜 뉴스를 이제 틀어 놓지 않았습니까? 백인 집단의 집단 뭐 살해 영상이라고. 우크라이나 하면서. 대통령 젤렌스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별별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이런 저열한 방식이 또 작동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는 그러지 않았다. 오해였다. 본인의 말도 오해였다. 오해였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표정으로 시종일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좀 뭔가 왜요? 왼쪽 표정은 약간 그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미소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연세가 좀 있긴 하지. 네, 그러니까요. 어.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치. 보니까.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하나도 지진 않더라고요 보면. 안 져요. 안 져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죠? 짓궂은 질문들, 짓궂은 것도 참 이게 좋게 표현을 한 거고 굉장히 좋지 않은 질문도 툭툭 던진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맞아요. 또 이전에 휴가 기간도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그 앞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도 있고 그 어떤 이 외교 과정에서의 디테일도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자 이제 공군기 타고 오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그 대담하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와의 어떤 외교 이거는 본인의 이제 책에 다 잠겨 있더라. The Art of 네. 딜이었나? 뭐지? 그렇죠. 네, 맞아요. 기억 아마 안 그럴 난다. 거예요. 트럼프의 책을 정말 다 읽었다. 예. 난 근데 야 책을 정말 잘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책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고 상대와 어떤 그 정책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상대를 알아보는 공부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맞습니다. 풍경 한번 볼게요. 왜 펜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젠 맞아. 이렇게 서명하기 네. 전입니다. 의자를 빼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를 빼준다라는 거는 진짜로 이게 본인이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접할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만의 특유의 제스처라고 하는데 네, 그 그렇게 인도 의자를 모디 총리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렇게 두 명 앞서서 의자를 빼준 적이 있다라는 그렇죠.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의자를 빼주고 나서 어. 흐뭇하게 뒤에서 쳐다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근데 저게 흐뭇한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게 아니라 저 펜을 보면서 흐뭇해하더라고요. 펜 노렸어 진짜. 그러니까. 펜 노리고 있었어. 저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의자를 네. 빼줬지만 그 앞에 거기 앉지 않고 그럼요. 서서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있다는 빼준 것도. 의자에 그대로 앉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그림이 있는 약간 메시지가 이상했을 수도 있어서 있어. 네. 그 그림을 바로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네. 일어서서 서명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고. 지금 의님께서 예.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 그리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미국과 대적한 느낌이다. 그렇죠. 라고 올려주시는데 많은 분들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보셨던 소감들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바로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님. 같은 분이시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저 서명펜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좀 재밌어. 띄워주셨으니까 저게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그 사용하는 그 펜 같은 경우는 그 좀 저렴한 그 문구류에서 이제 그 납품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바이든도 펜 바꿔달라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런 화면 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예. 에이, 우리 펜 갖다 쓰세요. 근데 그 펜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겉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끼워 넣고 이제 사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케이스를 씌우긴 했는데 근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약간 조잡한 그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다 넣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던 그랬었어? 거죠. 네.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걸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수제작해서 가지고 간 거는 네, 누가 봐도 고급스럽잖아요. 저렇게 그럼요. 재질로 해서 잔인히 저렇게 뭔가 한 땀 한 땀 만든 것처럼. 아니 그래서 저게 오늘 지금 모나미 주가가 그렇죠. 막 뛰어 올라가지고. 뛰어 올랐죠. 네. 근데 저게 저는 그 어쨌든 외교 그 실무팀에서 의도했던 그림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요? 트럼프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포인트였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그려놓은 그림이지 않을까. 어. 많은 디테일들을 다 심어놨다고 봐요. 저기 뚜껑 보면 또 태극기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는 역시 대통령이 쓰는 펜은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서 저 좀 대통령실에서 굿즈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굿즈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도요. 생각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좀 비쌀 테니까 예. 조금 이렇게 레벨을 조금 낮춰서. 그렇죠. 저 그냥 우드 모양의 플라스틱도 괜찮습니다. 저도 오케이입니다. 예쁘게만 해주시면 예쁘게만 저는 해주시면. 살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이런 근데 저런 그 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그 선물의 디테일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뭐 예를 들면 그 골프 광이다 보니까 맞아. 퍼티
그것도 그거를 비싼 또, 거더라. 그 네. 파티 맞춤형 파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골프채에다가 심지어는 그 트럼프의 이름도 좀 각인을 해가지고 제공을 했던 것도 그렇고 마가 모자부터 해서 맞아요. 이 선물의 디테일들을 굉장히 좀 잘 챙겼던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 그 마스가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조선 협력에 대한 부분들, 조선업 협력에 대한 그쵸?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또 상징성 있는 조선 기술의 상징성이 되는 거북선 모형도 네. 제가 말하는 것과 이제 따라오지 못하는데 제가 오늘 못 타달려고 했는데 따라가세요 제작진한테. 우리는 알겠습니다, 받는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제작진분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일을 예.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히 시킬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북선 모형도 그렇고 이게 선물의 디테일, 심지어 그 얘기했던 그 발언의 디테일들까지도 꼼꼼히 다 챙겼던 모습들이 트럼프를 맞아요. 얼마나 잘 분석하고 외교에 임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또 보여주실 사진 같은 거 있네. 요것도 있다. 지금 트럼프 13만 짜리 네. 요거 사실 저는 보면서 트럼프가 들어가기 직전에 서명하기 직전에 막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도적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들어가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한 중에 하나가 저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네. 일본 이시바 총리한테 줬던 사진첩. 그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라고 근데 이야기하는 것. 그때 저도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통역을 했을 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멈칫하는 모양도 나 괜히 떨렸잖아. 그러니까요. 뭔가 더 무시무시한 뭔가 선물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혹시나 이 외교적인 그 전략 가운데서 뭐 네. 이번에 협상을 하는 거를 선물로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려나? 아. 약간 멈칫을 하는 모습도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냥 진짜 트럼프를 무서워하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렇죠. 때문에 뭐 얘기할 때마다 트럼프가 괜히 막 시비 걸면 어떡하지? 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하지? 갑자기 누구를 삿대질하고 막 파이어 막 이런 거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있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회담이다 예, 보니까 그렇죠.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 긴장감을 확 다 녹여버리는 그런 회담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트럼프 눈에서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중에 하나 얘기해야 돼. 저부터 얘기해야 돼. 과거의 모습과 비교가 예. 안 될래 안 될 그렇죠. 수가 아니 없다. 저희 바이든 전님 그 미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봅니까? 저 지금 저렇게 쪽지 대본 없이는 외교가 불가능한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보면서 저 때도 굉장히 쪽지가 한심해하는 있었구나. 표정.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얼마나 지금 흐뭇하게 파한대서 네. 하는 두 사람의 모습. 야 이게 저거 네. 딱 한 장면만 보더라도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회담 끝난 다음에 나왔던 기사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 이 대통령 김정은 만나달라. 이거 던졌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렇죠. 트럼프 김 만나달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처음이다. 그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피스메이커, 예. 페이스메이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정말 이 회담에서 킥이었다. 그렇죠.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킥이었죠. 영상이 준비된 걸로 알거든요. 조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So resolving this issue, the only 아직까지 못 person 알아들었죠? that can make 입가에서 progress on this 번지주? issue is you, Mr. 올라가죠. 실룩실룩 올라가죠. 피스메이커를 예.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So 훅 들어가죠? if you become the peacemaker,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예. 아니 난 자막이 너무 웃겨. 걸려들었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저런 잼며 들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거 보면서 저의 이 상대에 관여로 대한 파악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갖다가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인가를 말해줬을 때 더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잖아.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상대를 좀 이렇게 올리는 것. 오, 너무 전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트럼프의 특성상 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굴종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길길 네.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밟아 놓는 성격인데 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외교적 협상력을 지금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치켜 세워줄 건 치켜 세워주고 우리가 맞아요. 얻어낼 건 이런 것들이 얻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또 부담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한 건 아니거든요. 부담되는 이야기들도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그 항상 이제 정상과의 회담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나만큼 스마트한 사람과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살짝 기분은 나쁘네. 네, 근데 스마트한 사람이다 네, 라는 네. 걸 인식했으니까 스마트하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은 위대한 전사다. 완전한 그렇죠.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 전사라는 표현이 되게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말 그대로 전사라는 표현부터 해서 스마트하다 뭐 이런 얘기도 그리고 또 의자를 빼주는 거 이 모든 하나의 행동 패턴과 발언의 패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해왔던 것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 마냥 맞아요.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극우 지지층에서는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난리를. 진짜 이렇게 막 예. 너무 달콤하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 이런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돌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한미 회담 트럼프 대역 쓴 거 맞지? 대역이거나 바이든처럼 로봇화를 시킨 것 같은데 이거를 진지하게 글을 올리고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이게 트럼프 제가 앞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월달에 바이든 로봇 앞세워가지고 뭐 대체를 했다. 2020년에 이미 사망했는데 예. 그 얘기랑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막 크크크크 웃고 난리 났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SNS에 올라온 후에 민주당에서 급하게 대역 찾아서 사람 쓴 것 같아. 저거 트럼프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정상회담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건 다 AI로 만들어졌다. 진짜 대역 쓴 거 아님? 회담 전 SNS 분위기랑 너무 다르잖아. 트럼프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아? 막 이래. 미치겠다는 거다. 진짜 전 저런 식으로 풀어낼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렇죠. 정말 그분은 보법이 다르다. 보법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저는 유튜버들의 지금 반응 보면 신의 한수도 그랬는데 신의 한수 거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긴급 방송을 준비했는데 트럼프가 숙청설과 교회 압수수색서를 루머로 치부해서 황당한 상황이다. 이 사안을 분석해서 방송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다음 것도. 네, 이거는 트럼프도 그라운드 CIA에 씨. 신고합니다. 거기에 슈퍼챗이 달렸는데 트럼프도 CIA에 신고합시다. 요거는 약간 비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극우 세계관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땅을 밟는 순간 CIA에 잡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지금 막 보니까 트럼프도 개딸설에 휩싸였더라고요.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서 트럼프를 겨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웃음 포인트다. 그리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 갔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라이브를 뭐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DC 인사이드에서 이건 뭐죠? 이재명 앞에 두고 본인 가족 압수수색은 매우 형편없는 일. 민주당이 장악했다면 더욱 큰일이었을까. 이건 그냥 대놓고 까는 거 아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보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꺼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의 SNS 글을 보고 나서 얼마나 많은 행복 회로를 돌렸겠습니까? 네. 이거 물고 뜯고 맛보고 할 게 정말 넘치어 나는구나. 커뮤니티가 요동을 쳤거든요. 예, 요동을 치면서 방송을 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원래 준비했던 대본을 갈아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댓글에서 트럼프 개딸 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JTBC에서 갖고 온 건데 이 며칠 전에 여태까지 윤어게인 그 한 줌도 안 되는 몇몇 분들의 어떤 주장이 어떻게 깨부서졌는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했습니다. 너무 웃긴 게 트럼프 한국만 보낼 것 근데 오른쪽 그냥 안 보냄 이걸로 딱 정의를 내린 게 너무 웃겨요. 응 안 보냄. 그렇죠. 그리고 미국 이재명 대통령 인정 않을 거라고 하는데 당선 축하. 그랬죠. 100%로 뭐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했었죠. 그리고 이 대통령 미국 입국 시 체포할 거. 아니 근데 공군 기지로 입국을 했죠. 저거 되게 많았었어요. 이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체포될 거다. 그러니까요. 바로 체포하고 윤석열 복귀시킬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구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뭐 하나 통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보셨죠? 그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서로에 대한 칭찬들이 오고 갔는지 그야말로 화기애애 그리고 친구 같은 모습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죠. 예,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좀 현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발을 땅에 딛고 맞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그래서 사셨으면 이게 좋겠다. 한일 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서도 효능감, 도파민이 빵빵 터지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극우가 긁힌 거에 대해서 네. 더욱더 효능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아니, 이런 근데 말씀드리고 참 싶어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냥 가볍게 극우들을 긁히는 거에 대해서 그래 좀 정신 차려라라고 넘어가지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모든 거 사사건건 정말 음모론과 가짜 뉴스로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네. 어떻게 뿌리 뽑아야 될지 참 그렇죠. 깝깝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럼 요거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거 한번 요거 한번 예측해 볼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저는 완전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상승할 살짝 수 있는 주춤했지만. 여러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있었고 또 하나는 네. 사실 그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 휴가철에 여론 집계가 잘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휴가철 끝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당대 끝났고요. 다 끝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여론조사의 집계가 네. 좀 크게 좀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번 좀 여론조사 나오지 않을까. 일단 3주 그렇게 만에 예상이 소폭 됩니다. 반등한 게 이게 어제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요거 모니터가 나갔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혹시나 작가님이 말씀하실 것들이 제가 안 보일까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간단하게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동계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노란 수건. 봉투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노란 봉투법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당한 제의인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노동자를 이틀막하려고 했던 그 횡포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굉장히 수십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폭탄을 좀 날려서 인생을 좀 송두리째 이 빼앗는 일들이 좀 빈번히 좀 발생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법으로서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노동권의 어떤 최소한의 안정망을 만들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불법 파업 주장이다. 이런 헛소리를 좀 늘어놓고 예.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적법 정당한 절차에 의한 노동쟁의에 대해서 안정망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애초에 네. 통과되기 전이나 후나 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는 불법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일을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 원청이 이제 단가를 후려치면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부분들 그게 뭐 임금 문제도 있지만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서 이제 뭐 여러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들이 심각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좀 이 사용자인 원청의 교섭권을 좀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교섭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환경 개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입에 못 터달았죠? 지금 의원님이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짐 다 챙겼네요. 네.